네, 2024년 7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이 앞선 방송에서 박상용 검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투쟁에 주목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특히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엉뚱한 일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을 보다 보니까 처음부터 대의를 위해서 싸운다. 사람들이 잘 안 나서요. 대의를 지키자는 사람들은 있지만 많은 희생 또 오해도 받고 하니까 명예를 위해 저런다 오해받고 하니까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개인적인 일로 말려들다 보면은 격렬한 투자가 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제 개인의 명예 때문에 결사적으로 싸우는 구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싸움을 굉장히 유의해서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단한 공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재형 목사를 불러가지고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오지 않았다고 정청래 위원장은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금 시각이 26일 밤 10시 17분인데요. 방통위원회법을 통과시켰죠.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종료하자마자 통과시켰고,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 1석이었는데 전원 찬성. 그 다음에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고 방송사법을 차례대로 다 통과시킬 겁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내일 아침쯤 되면 다 통과돼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문회 열고 있고 방송사법은 통과시키고 있고 어떻게 되느냐. 북한에서는 똥풍선 띄우고 있고 참 사면초가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에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한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노선을 가기는 어렵죠. 한 대표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특검 받고 해야지 이거 전면 거부하다가는 오히려 무너진다. 일리는 있지만 어느 길이 옳은지는 해봐야 합니다. 결국은 윤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죠. 한동훈 노선을 따라갈지 또는 민주당 압박에 굴복해서 하야를 할지 아니면 결사투쟁을 할지 그러다가 골로 갈지 본인이 택하는 겁니다. 저는 마음 공부하고 기운 공부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계속 관심이 있는 건 이거예요. Making money, 돈 많은 거 하고 Making person, 이런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사람을 만드는 거, 내 사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Making fortune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도대체 누가 운이 좋은 사람인지, 누가 운이 좋은 사람이 돈도 쉽게 만들고 사람도 많이 만들죠. 내 사람 많이 만들죠. Making fortune에 관심이 많은데 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기운 센 사람이 Making fortune을 한다. 근데 그 기운이 탁한 기운이 있고 밝은 기운이 있습니다. 저는 밝고 강한 기운 그리고 따뜻하다면 좋겠다. 이게 더 선택사항입니다. 아주 강한 기운인데 탁한 기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가운 권역 기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굉장히 운이 좋은데 그런 사람보다는 따뜻하고 밝은 기운인데 아주 강한 기운을 갖고 있으면 운이 들어온다. 저는 제가 마음 공부하고 기술연 통해서 발견한 건 그겁니다.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주역선이라는 책을 놓고 주역을 기웃거렸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운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앞으로 뭘 할지를 보려면 과거에 뭐 했는지를 봐야죠. 그는 9번 대학이란다. 사법시험에 떨어지고 8번 떨어지고 9번째에 합격했습니다. 그럼 9년 만에 합격했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봤다면은 남들보다가도 9년 늦어졌다는 건데 참 그 나이에 이거 고시낭인이죠. 폐인되는 거죠. 근데 그때 왜 붙었을까? 본인도 운짐이 다는 거죠. 마지막이죠. 창피하죠.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서 취직도 안 하고 먹고 살고 그런 게 참 창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절박해져야만 힘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이런 걸 뜻하는 걸로는 궁죽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한다고 저것도 한다고 다 한다니까 내가 원하던 거 그거라도 해보겠다 하고 거기다가 총력을 투입했는데
궁해서 했는데 그게 통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비슷한 말로 절초봉생도 있습니다. 고구려를 만든 주몽이 동부에서 도망 나와갖고 가다가 절벽에서 큰 물을 만나죠. 참 건너갈 수가 없어 쩔쩔매는데 그때 절망해서 소리치니까 기록에 따르면 자라하고 고깃대가 떠올라서 다리를 만들어줘서 건너갔다고 돼 있죠. 그리고 주몽이 건너간 다음에 그 자라하고 물고깃대는 사라져서 동부여군은 쫓아오지 못했다. 참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아주 처절하게 마지막으로 기적이라도 바라는 심정으로 할 때 살아나는 수, 봉생을 합니다. 구수하고 합격한 윤석열 씨는 기운이 있는 거죠. 그 정도 시험 한번 보게 되면요. 저도 옛날에 공부를 하다가 자꾸 잘 안 되니까 나중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몸도 아프고. 공부하면 할수록 몸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9번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건 그건 힘이, 뚝심이, 기운이 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돼서야 그 사람은 그 기운을 쓴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큰 실수는요. 탄핵과 특검을 너무 일상화했다. 모든 걸 투입하고 있다. 제가 지금 앞선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김홍일, 이진수 이 괜찮은 사람들을 방통위원장에 다 투입했다가 다 이렇게 본인들이 결국은 사퇴하게 되는 거는 이거는 인재의 손실이다. 이걸 축차 투입이라고 그러는데 축차 투입은 군사 작전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적이 막 밀려 들어올 때 우리 뚫린 방어선을 막기 위해서 A 부대 넣었다가 무너지니까 B 부대 집어넣고 C 부대 그럼 다 죽습니다. 불이 났을 때 뭐 들어가 봐야 다 죽죠. 뒤로 쫙 뽑아서 차단선을 만들고 거기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지금 방송사법, 대통령 탄핵 청문회 뭐 등등 최혜병 특검, 탄핵과 특검을 총력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축차 투입 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돌고 돕니다. 이 한 번 공격을 막 하다 이 공격에 성공을 못하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수비로 몰립니다. 상대방이 약해도 나중에 이길지언정 한 번은 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총력을 다 기울이는데 이진숙하고 박상영 검사는 처절한 투쟁에 들어가고 있고 어디선가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방송으로 여러 가지 저항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아직은 끄떡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버티는 사이에 저 퍼붓는 기운이 딸리게 되면 금방 역전이 일어납니다. 저도 옛날에 어떤 승기를 잡았다고 막 밀어붙여서 이길 줄 알았는데 안 밀리더라고. 하다가 내가 지치더라고요.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도망가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솔직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꿈꾼 적이 많았었는데 쉽지 않아요. 그때 제가 채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래 이거 지는 게임이다. 그럼 칼 뽑고 나가자. 차라리 죽자. 그냥 잘 지자. 장엄하게 지자. 졌다는 걸 보여주면은 졌기 때문에 저는 재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대체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100%는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는 게임이 되면요 그냥 정면승부로 가버립니다. 죽으려고. 그게 오히려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죠. 1차 청문회 열고 이 방송하는 26일 2차 청문회를 정청래 위원장이 열었는데 이때 이제 김건희 여사는 안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최은순 여사도 안 왔습니다. 1차 청문회 때는 증인석에 증인만 표시된 명표가 있었는데 오늘은 증인 김건희, 증인 최은순 등등 특정인의 이름을 다 써놨어요. 일부러 망신주기죠. 그리고 억지로 김건희 여사한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는 나와가지고 뭐 신나게 자기 얘기하는 거죠. 신나게 자기 얘기했습니다. 최재형도 말할 자유가 있지만 그도 당할 때가 올 겁니다. 뭐 거침이 없죠. 국힘당 의원들이 그나마 공격을 하니까 정북이나 친북으로 몰아가고 물타기 한다고 해서 명품 가방 수수가 해소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주 약 올리는 답변을 하고 있죠. 지가 강제로 주고 간 거는 얘기하지 않고 나를 친북으로 몰든 종북으로 몰든 명품 수수 받은 건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살살 약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통하냐 이겁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는 이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나오지 않은 김건희 등등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라면서 경고를 아주 근엄하게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최재형 목사를 상대로, 목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저 사람이 목사면 저도 목사입니다. 서영교 의원 따뜻한 마음이 있는 여잔데 최재형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수석도 야단치고 장관, 차관 자리도 전화해서 의향을 직접 묻는 걸로 알고 있다 라는 답변을 최재형한테 받아냈습니다. 김 여사가 정부 인사에 여러 가지로 개입하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최재형이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김건희 망신 주기를 몰아붙이고 있고 국회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방송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은 지금 사퇴를 했죠. 그래서 방송위원이 지금 한 명도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방송사법을 통과시켜서 그중에 3개법은 이미 지난번에 했던 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거죠. 그럼 이번에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겁이 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본인이 배심이 있다면 또 거부하겠죠. 계속 축차 투입이 반복되면은 몰라요. 이번에 뭐 최혜병 특검 통과시킬 때 국힘당에서의 일부 변절자들이 안철수를 막아도 더 나왔다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뭐 그렇게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계속 부결이 되다 보면은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역수를 하는 최용건 씨를 만나서 윤석열의 운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최용건 씨가 나용대검이란 말로 표현했었어요. 나용대검이다. 나자는 게으를 나자, 용은 용용자, 대는 혁대할 때 대자, 띠대자죠. 검은 칼검자. 게으른 용이 칼 차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흔히 그 리더, 보스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좋으냐? 그걸 똑부라 그러죠.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 좋으냐? 똑개라 그러죠. 그 다음에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좋으냐? 멍부.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 좋으냐? 멍개. 똑개, 똑부, 멍부, 멍개 중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라고 할 때 제일 나쁜 거를 멍부로 꼽죠. 멍청한데 부지런해. 하는 것마다 엉터리 지시를 열심히 내리면 조직이 망가지죠. 차라리 멍부보다는 멍청한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멍개가 낫다 그러라고 합니다. 멍개와 비교되는 게 똑부입니다.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 지시대로 하면 다 돼. 근데 굉장히 부지런해. 그 처음엔 열심히 따라 나중엔 도저히 못 따라가. 칭찬은 없고. 그 사람들이 배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부가 좋으냐 멍개가 좋으냐 하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멍개가 낫다. 그래야 직원들이 움직이지 똑똑한 사람이 1인이 혼자 하게 되면 독재로 흐르고 한계가 있다. 또 그가 자연사가 나게 되면 조직이 와야 된다. 그래서 멍개가 있으면 조직이 움직여서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지도자는 뭘로 뽑느냐? 보스를 똑개로 뽑죠. 똑똑합니다. 근데 게을러. 다 보고 있는데 다 알아. 근데 말을 안 해. 그래도 어쩌다 한번 기회 되면 쿡 찔러. 섬뜩하죠. 저도 이제 그런 보스를 한번 제 인생에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멍부가 많았고요. 똑개도 좀 있었어요. 똑부는 좀 있었어요. 멍부, 똑배가 많더만요. 멍부, 똑부 참.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제법 있었고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은 드문드문 있었어요. 참 없는 게 똑개였는데 이 똑개가 바로 나용대검입니다. 게으른 용이 칼차고 겁주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기운으로 얘기하면 윤석열의 기운으로 풀면 나용대검이 되죠. 근데 이 나용대검은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뭐야? 자기가 됐으니까 또 게을러져. 가만히 있는 거야. 아직은 나라가 망할 처지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되고 나서 지방선거도 이기고 하니까 헐헐헐 하고 쉽게 말하면 제가 윤석열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김이박홍안을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를 다 합쳐라. 김이박홍안. 나중에 이제 김종인 씨, 이준석은 띄어내는 모습이 되긴 했지만 이걸 어슴풀에 합친 상태였기 때문에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지금 뭐 다 안철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안철수 딴 데로 놀고 있고 홍준표는 딴 데로 놀다가 왔다 갔다 하고 박근혜도 뭐 그렇고 다 흩어졌잖아요.
게으른 용이 방심하고 있는 거야. 본인이 알지만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게을러지니까 총선에서 지는 겁니다. 이게 똑개의 문제죠. 최영건 씨가 또 윤석열의 사주를 풀면은 경진 기운이 나온대요. 경진. 별경자에다가 용용자, 용띠 할 때 진짜. 그 용진 괴강이라 그래서 용진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강한 금 기운이라서 우두머리가 된다. 우두머리 기운이랍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어디 가서도 구술을 하고도 뒤늦게 검사가 되어도 그 중에서는 대장 노릇했죠. 제 친구가 윤석열 검사를 자기가 부장할 때 모시고 있었다. 학교도 대학도 선배라서. 근데 약간 보수 기준이 있다라고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진 괴강 굉장히 강한 우두머리 스타일인데 이 쇠 기운은요 가만 냅두면 느슨하게 지내면 녹슬죠. 부식되죠. 힘이 없어요. 그럼 이게 쇠가 어떻게 강해지냐? 고난이 들어와야, 즉 불기운이 들어와서 당금질을 당해야 단단해진다. 그걸 화단, 불화자, 단자는 단조하다 할 때 단자, 견, 딱딱할 금, 견, 쇠금, 화단경금이라 그러는데 이 녹슨 쇠를 풍로에 넣고 달궈갖고 두드리면은 단조하면 강한 쇠가 되죠. 경진괴강이 다시 기운이 세지는 겁니다. 결국은 어려운 상황. 나이 40이 되도록 계속 사시 떨어지고 이제 망신이 뻗쳐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한 번에 붙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럴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영건 씨의 윤석열 운세풀이였는데 그리고 이제 기운이 올해 말부터 좋아지다가 내년에는 아주 좋아진다. 그리고 한국은 망하지도 않고 윤석열은 하야하지도 않는다라고 그 사람은 봤어요. 틀리면 그 사람 책임. 두 번째는 그걸 옮긴 이정훈 책임이고 맞으면 좋은 거죠. 자, 지금 축차 투입 금지의 원칙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탄핵과 특검을 일상화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은 한겨레 기자도 눈에 보이는지 연합뉴스 기자구나. 이유미, 고상민, 김철선 기자가 쓴 걸 보게 되면 야당의 독주가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거야의 탄핵 구호는 일상화됐다. 일상화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이재명 씨가 정가 사원이고 대장동 게이트 그렇게 시끄러워서 일상화되니까 지금 사람 다 잊어먹고 관심 안 기울이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탄핵과 특검을 밀어붙이다가 윤석열 씨가 계속 나 못해 튕겨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저런 미는 놈도 너무하네 여론이 이러면서 바뀌면은 재밌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박상영 검사나 이진숙 등등 몇 사람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죽든살든 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게 되죠. 이건 아니다. 윤석열이 잘하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저거는 아니다. 그리고 MBC가 참 MBC도 저도 지금 그 운영진들 중에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는 좀 괴로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너무 오보가 많았고 조작된 보도가 많았죠. 우리 채널A의 이동재 기자를 괴롭힌 것도 MBC였잖아요. 전 이건 용납 못해요, 기자로서. 아니 오보는 할 수 있어요. 실수나 잘못 알거나 해서. 근데 의도적으로 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어린 초년 기자 때 장준하 씨라고 사상계를 만들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항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됐을 때 산악회 만들어서 여행 산을 갔는데 산에서 물이랑 떨어져서 따로 내려오다가 숨졌죠. 가장 그를 존경하는 사람하고 둘이 일이 있어서 먼저 내려온다고 지름길로 내려오다가 숨졌습니다. 그거를 자꾸 박정희 정권이 죽였다고 해서 시끄러웠는데 SBS가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사건을 다시 다루면서 장준하 씨가 떨어져 죽은 그 현장에서 마네킹을 떨어뜨리면서 어쩌고 찍어서 방송을 해서 굉장히 그때 노태우 정권 때죠. 주목을 끌었어요. 박정희가 사람 죽였구나. 그래서 저가 들어갔죠. 저는 저 산을 좀 탑니다. 그 장준하 사가 숨진 데에 가서 보니까 마네킹 쪼가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절대로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 데인데 글로 내려왔기 때문에 숨졌다. 그래서 같이 내려온 사람도 의심하고 누가 일로 내려보냈느냐 이제 그걸 의심하는 그게 박정희 세라는 건데 저는요 그
폭포로는 바로 못 보죠. 폭포 옆에 있는 바위 잡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2번 반복했어요. 이거 갈 수 있는 데인데? 산 좀 타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데인데? 이상하다. 그리고 거기에 떨어져 있는 마네킹을 보니까 내가 화면에서 봤던 마네킹하고 다르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여준 폭포 모양도 다르다는 걸 거기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찾아가 보니까 포천에 가면 지금도 채석강이라고 옛날에 그 돌깨에 넣어서 돌 석재로 쓰던데 거기가 이제 인공폭포 같죠. 거기서 찍은 거예요. 전혀 다른 장소예요. 그걸 찾아가서 거기서 또 다 대조해서 기사를 썼죠. SBS 그 큰 방송이 제가 쓴 기사에 찍소리도 못했어요. 조선일보하고 싸울 것 같은데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SBS는 양심이 있었죠. 제가 그 훗날 또 수지킴 사건을 썼을 때 그때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제 제가 쓴 기사를 받아왔고 그들이 또 크게 방송하면서 커졌는데 그때 국정원 사람들은요 탁 터지니까 처음엔 자기도 뭔지 몰라서 이거 뭐야 저한테 뭐 묻고 하다가 딱 나오니까 찍소리 안 했어요. 찍소리 안 했어요. 양심이 있었던 겁니다. MBC는요 저거 방송 아니에요. 저거 언론 아니에요. 걸레짝이야.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특검을 하고 뭐 대통령 하야시키겠죠? 이거 안 통합니다. 세상이란 게 동물의 세계에는 정의라는 게 없지만 인간 세계에는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엔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은 만일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서 불편하죠. 그래서 공정한 걸 추구하다 보면 정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건 뭐가 옳은 거야 하면서 윤석열은 이게 잘못한 거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이건 아니지 하면서 밀어냅니다. 자, 화단 견금이 힘을 쓰는 나용대검이 게으를 낮자가 아닌 바쁘다를 뭐라 그러나 바쁠 번용 대검이 아니라 발검이 되겠네. 바쁜 용이 칼을 뽑아서 들이치면 겁나죠.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축차 투입하지 말라는데 하고 있거든. 윤석열은 아직 기운이 안 떨어졌어요. 저도 지금 메이킹 포춘을 하기 위해서 제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떠들기도 하고 윤석열 기운은 아직 무너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재명은 지금 뭐 계속 쫓기고 있죠. 이제 이진숙 씨가 쓴 법화를 공격하면 할수록 김혜경 법화가 드러날 거고 박상용 검사를 대변 싼 사람으로 탄핵하는 거 몰다 보면은 민주당이 부끄러워질 거고 명예훼손으로 줄줄이 걸릴 거고 무너집니다. 그 200석에 가까운 국회의원을 갖고도 힘을 못 쓴 이게 이 선거 끝나고 아직 초기니까 그러지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없다면 레임덕하고 같이 무너지겠지만 둘이 무너지겠지만 힘이 있으면 반대의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나용대검이 번용 발검이 되는 때가 왔다. 화단병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은 똥줄이 탈 거다. 저희 운세풀이입니다. 감사합니다.